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중국인들이 목에 힘주며 너무너무 우쭐해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과연 중국인들 모두가 여기서 나오는 부를 공평하게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오는 복권 캔디를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로만 봤을 때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14억 인구 모두에게 이 같은 경제대국의 화려한 결과와 그에 상응하는 풍족함이 시진핑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평하고 확실하게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 난리 법석을 떨면서 오만 가지 추태를 부리고 온갖 수준 낮은 민폐를 끼치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중국 관광객들의 머리수를 생각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답게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풍요로움의 혜택을 골고루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한 우리들이 중국을 여행하게 되면 대부분 일선 대도시인 북경이나 상해, 광주, 심천 등 비교적 여행자의 눈과 귀에 익숙하게 느껴지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하여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때는 거의 이 같은 지역으로 가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관광하고 돌아가는 패턴이 대부분 여행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외국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된 일선 대도시의 모습이고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그처럼 발전된 사회의 풍요로움을 함께 공유하며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기에 그렇게 느끼게도 되죠. 물론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 중 이런 대도시 말고 소위 중국의 변방이나 내륙에 위치한 도시를 택하여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교통이나 숙소 그리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런 곳을 여행 목적지로 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편향된 지역 위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보는 모습들과 외국 여행을 와서 온갖 주접을 떨며 돌아다니는 중국인들의 숫자만 보면 중국이 현재 이룩한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부와 풍요로움을 국민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누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위에서 말한 발전된 도시 모습과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생활 상태보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지역에 14억 명이라는 인구가 바글거리며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수준과 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삶이나 생활 수준을 파악한다면 일반적으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와 닿는 느낌으로만 판단한다 해도 여행객들이나 외부에서 보이는 중국의 모습은 현실이 아닌 착시현상이란 것을 곧 알게 되거든요. 외부로 보이는 중국의 속사정을 이처럼 착시 현상이라고 한 것은 중국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상황들까지도 속속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넓은 국토와 갯대들같이 바글거리는 수많은 인구를 폭넓게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일부 지역의 눈에 보이는 인파나 때에 따라선 일선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모여든 많은 인파만 보고도 중국의 모든 인구를 본 듯한 착시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직접 가보신 분들이나 방송이나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중국의 굉장한 인파가 모인 관광지나 기차역 등의 모습을 보신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절대 중국의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에요. 북경이나 상해 혹은 광주, 심천 등 일선 대도시의 모습은 단지 그곳의 모습일 뿐 중국 전체의 인프라와 도시 발전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며 외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한 착시 현상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넘어서고 우리 앞에 우월함을 보이며 동시에 진정 그런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망상적 욕구일 뿐 세상에 개벽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것 같아 보이는 중국의 일선 대도시라 할지라도 조금 깊숙한 안쪽 골목으로 들어간다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저질의 낙후된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만약 내륙으로 들어가거나 북쪽 변방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본다면 북경, 상해, 광주, 신천 등 일선 대도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낙후되어 있고 거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을 쉽게 볼 수 있지요. 현재의 일선 대도시의 겉모습을 보고 외부에서 느끼는 경제적 수치로만 판단하거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나름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발전된 모습이 보이는 중국 모습을 본 것은 거의가 착시 현상에 의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중국 전체를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 즉 완전한 개도국의 모습만으로라도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활 수준을 맞추려 한다면 현재 중국의 경제력을 모두 동원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중국 애들 또 입에 거품을 물고 팔팔 뛰면서 난리를 필 테지만 할 말은 해야죠.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 국토 전체와 14억 명의 인구를 현재 우리나라에 갖춰진
인프라나 도시 발전 수준은 아니더라도 몇 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던 개발도상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해도 지금 중국의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 의지력과 인적 자원 모두를 동원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한국은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고 단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속도로 고도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전국 어디를 가도 동일한 수준의 높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도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모든 것을 경제력에 짜맞추며 자기들도 충분히 한국 이상을 할 수 있고 이미 대부분의 지역을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다고 악수들 떠들어대지만 그건 한마디로 웃기는 설레발에 지나지 않는 소리죠. 이제 겨우 몇몇 일선 대도시의 인프라 수준을 현대사회에 어울릴 정도로 올려놓은 정도인데 그것이 마치 중국 전체의 현실인 양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은 철도나 도로 등의 사회 인프라를 과거에 비해 많은 액수의 사회적 투자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축해 놓은 면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중국의 개떼처럼 바글거리는 수많은 인구와 물동량을 소화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 공산당도 이런 사회적 고통을 잘 알고 있겠지만 중국 경제의 결과물 대부분이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권력층 소나기 속으로 들어가는 현실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들만의 방도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시진핑 공산정권은 사회에 이미 진출한 일반인들은 공산정권답게 힘으로 억압하여 누르고 소위 링링허우에 속한 젊은이들 이하의 인민들은 공산당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세뇌시키는 방법을 외부의 여론에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집행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중국 사회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었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들은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과 개인들의 생활 수준과 소비 능력 및 방식의 욕구불만에서 오는 비대칭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통제되어 있는 언론과 가짜 뉴스와 거짓 소문이 가득한 중국인들, 특히 세뇌로 잘 길들여진 링링허우들의 생활 수준과 소비 능력 및 방식에서 욕구불만이 생겨난다는 것은 외국인이 아닌 중국인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들만의 착시현상은 인프라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국의 변방도시보다는 북경이나 상해, 광주, 신천 등 일선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곳보다 훨씬 민감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선 도시에 살고 있는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신분과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잘 갖추어진 인프라와 발전된 사회를 보며 그 환경에 충분히 어울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며 높은 소비 능력을 갖추고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링링허우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생활 수준이나 집안 부모들의 경제 능력에 관계없이 자기들도 눈으로 보이는 높은 수준의 소비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수준에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소비 방식을 즐길 수 있다는 착시 현상에 빠져들거든요. 또한 일선 대도시에 살지 않는 젊은 층들은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과 항상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의 위력으로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가짜이며 허구인 뉴스와 소식들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현실 수준에 관계없이 눈과 귀로 접한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치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중국의 젊은 세대, 즉 링링허우와 그들의 근접해 있는 중국인들이 착시 현상 속에서 갈수록 허황된 욕구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생기는 불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욕구 불만을 느끼는 젊은 층들은 모두 애국주의란 미명 아래 세뇌 공작에 의해 길들여져 있고 이것은 공산 정권 유지와 허구의 찬양을 받아내기 위해 현실성 없는 픽션의 모습을 논픽션으로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지극히 단순하고 극단적인 인성을 가지도록 유도했죠. 문제는 세뇌 공작에 의해 길들여진 링링허우와 그들과 근접해 있는 젊은 층들은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이고 허파에 공허한 바람이 든 상태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불만을 느끼게 될 경우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욕구불만에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만은 철저한 세뇌 공작으로 공산정권에 대한 인위적인 충성도를 만들어냈던 링링허우들에게 그 충성도 역시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이들은 시진핑의 공산정권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불만이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중국의 젊은 층들과 대조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20% 이상이며 올해 대학 졸업 예정인 링링허우들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최소 200만 이상이 직장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현실에서 오는 불만은 중국 사회의 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죠. 공산정권 속에서 그들의 만행과 잔인함을 경험하며 살아온 기성세대들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아무리 심한 불만이 있어도 시진핑과 그가 장악한 공산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만도 내놓지 못할 것이지만 참을성 없고 극단적으로 키워진 링링허우들은 다르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허황된 가식 속에서 성장한 링링호우들은 눈앞에서 경제가 흔들리며 자신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욕구가 막혀버리기 시작하자 참을성 없고 극단적인 모습이 곧바로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들 링링호우들은 과거 1980년대 벌어진 천안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성 행위와 언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시키고 있고 그 기세가 점점 달아오르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링링호우들의 시진핑과 공산 정권에 대한 불만과 극으로 치닫는 듯한 행위의 표출들은 곧 사회의 부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14억 명의 인구 중 극히 일부분인 갑들의 손에 쏠려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런 가운데 시진핑 공산 정권의 불안은 링링호우들의 욕구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큰 문제와 위험성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단지 링링호우들만 욕구 불만을 내세우며 덤벼든다면 공산당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린 그들을 달래가며 어렵지 않게 수습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겁내고 있는 것은 이들 링링호우들의 움직임에 기성세대가 끼어들어 판이 커질 가능성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현재까지 해오던 국가경제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급속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기득권자들과 그들과 연계된 조직이 광범위한 범위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따라서 공산당 내부의 한 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정권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겉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이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은 시기 문제이긴 하겠지만 결국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무리수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은 중국 사회 속 가장 약한 구석부터 잔인한 방법과 추잡한 행위를 마구잡이로 해대며 범위를 중국 전체로 확대해가면서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후 그 사태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 아래 엄청나고 잔인한 탄압으로 대응할 것이 뻔하죠. 과거에는 워낙 넓고 복잡한 민족들로 구성된 중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산당이 눈 딱 감고 잔인한 공포를 조성해가며 각기의 구성체들을 분열하게 만들어 나가며 사회 분위기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현재 중국의 현실은 다를 겁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꽉 막혀있던 중국의 숨통이 트였고 사회주의 속으로 자본주의 바람이 제법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자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졌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많은 외부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통제가 쉽지 않게 되었죠. 시진핑은 자신이 정권을 잡기 전 자본주의적인 바람이 이미 중국 전역에 폭넓게 퍼져버렸고 어쩌면 현재와 같은 경제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한 그림이 약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통제를 가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가 주창했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공평한 부의 공유가 실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중국 사회 대부분의 곳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됨으로써 여러 곳에서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중국은 지표상으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에 의해 나오는 사회적 부는 절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곧 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할 것 같네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국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진핑의 공산당은 결국 흔들릴 것이고 어딘가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호시탐탐 분열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도 농후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죠. 지금은 링링호우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젊은 층과 일부 기성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혼이 빠져 있으며 우리를 넘어서기 위해 온갖 거짓 뉴스와 허구적인 내용으로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단지 가소로운 행위로 보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란 것들이 워낙 집요하게 파고들며 인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별 신경도 쓰지 않는 가운데 동북공정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자금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곳의 논리가 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지는 상황인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누군가가 한국을 흔들려 든다면 우리는 무서운 단결력으로 그 세력들과 즉각 맞짱 떠가며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결국 굴복시키고 휘어잡아 버릴 수 있는 강인하고 막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들이 경제 대국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아무리 동북공정이 어떻고 소국이 어떻고 하는 개소리를 떠들어대면서 정신산란하게 굴어도 위대한 민족인 우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언제든 그들을 맞받아 쳐버릴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